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극복하고 오직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하루하루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문을 담아 2022년 더불어민주당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늦었습니다만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로서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거를 참 힘들게 치르셨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그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뛰고 또 부지런히 일해서 민생을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다시 정권 탈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앞자리에 서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십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의 정책과 당명과 가치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되어주실 것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단체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워크숍입니다만은 이 시간 유익하게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의 단체장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면서 유익한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이 당선될 줄 알고 대회실을 예약해놨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야 할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선되지 못한 다른 단체장 후보님들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그분들 몫까지 다 더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승리를 일궈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투혼과 열정이 당의 새 출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지 20여일가량 지났습니다. 패배의 상흔을 딛고 당의 단결과 쇄신의 기반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민주당을 향한 길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정당의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민선 8기 여러분들의 임기가 공식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경제가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통에 민생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혼선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생 고통을 적극적인 자치행정을 통해서 덜고 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국회 제1당으로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68명의 당선자 모두가 민주당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해 주시고 당은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산 지원에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선거의 승리의 뒤끝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출발의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 당이 그동안 단체장발 추문들이 있어서 당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직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조금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을 돌아보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강력한 민주야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5분의 광역단체장님들 또 63분의 기초단체장님들 그 어느 분 하나 쉽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시면은 지난 시기 준비했던 과정, 또 공천을 받는 과정, 또 본선을 치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지금 수습하고 또 인수위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 초심들이 여러분들의 임기 말 빛나는 업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지지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은 정말 패배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실 전국의 수많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함께 진심으로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선거 지형에서 치른 선거였는데 실력과 진정성으로 생활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날에 더 큰 영광이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당의 소중한 인재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당도 더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 출범과 함께 상식과 공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빈칸을 인사무책임, 경제무능력, 민생 무기력이 채워지는 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너무나 유중한데 집권여당은 오로지 권력기관 사회화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공약 파기로 국민 소급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전기요금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요금 인상을 감행하려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 주식세금 등 부자 감세 정책은 정광석화 같이 내놓으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의 푸념에도 경제부총리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며 부자 대기업 손들어주기에 바쁩니다.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고단한 민생이 어디 믿고 기댈 데가 없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보듬어야 되겠습니다. 무대책 중앙정부에 대응해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많은 자원과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특히 원내 지도부는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가 되어서 여러분의 공약과 지역 수건사업 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가동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약 이행 또 주민들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해나가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워크숍을 열어주시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우리 당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나도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잘 못나도 우리 당이란 건 분명합니다. 저는 당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정말 막 흥분이 되는데요. 우리 당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원님들께서 전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 세워주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당선이 되고 보니까 지자체장으로서 할 일이 없어요. 우리 민주당 제1당 그리고 역사와 66년의 역사를 가져온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져온 민주당 여기만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큰 언덕이 당연히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당을 함께 세워가는 데도 노력할 거고
지방자치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모델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데 당이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 당이 공천장 이 자리에서 주셨고 또 당선을 위해서 응원해 주셨는데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 중앙당 또 경기도당 또 저와 함께 치열한 전투에서 같이 뛰어주신 우리 경기도의 출마자 494분 모두들 또 그 밖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 빚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틀 뒤부터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선거의 열기, 흥분,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뒤안길로 제쳐놓고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헌신하면서 우선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도정해서 충분히 실현함으로써 달라진 모습 보임으로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6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왔습니다. 대선 과정이 적응기였다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다시 한번 체화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같이 해주셨고 뜻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이계호 위원장님 민주당의 정체성을 꼭 지켜달라 말씀하시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뼈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 잘 해주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더 유념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민주당에 있는 5명의 광역자치단체장들 또 기초단체장들이 성과내서 역시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지만 200명, 300명 목한다 이런 얘기 듣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자리하면서 오늘 워크숍에 오신 당선자 우리 시장 교수님, 도지사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자리가 좀 꽉 찼으면 두어갔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재선 도지사가 됐습니다만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당이 어렵다 그러고 또 저희 전라남도 여론도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당이 여러 번 어려웠습니다. 2017년 대선 패배,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굉장히 당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2013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아서 일했습니다만 그때 1월, 2월 달에는 당이 깨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모든 그룹들이 다 억세게 토론은 하고 서로 양보 없이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다 합의하고 또 합의해서 5.4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당이 수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어느 때보다 당이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모든 그룹, 모든 세력들이 양보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힘당이나 윤석열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단합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있었고 중앙에도 근무했습니다만은 정말 민생을 챙기려고 하면은 지방 정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 이야기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는 다 관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 현장에 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 500억 그것은 20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500억 예타 사업으로 묶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천억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행자부가 묶어놓은 지방투용자 심사 300억, 200억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이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묶어놨는데 저도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말에 귀를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 민생 문제에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것을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앞으로 민생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방정부위원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불편한가 민생이 무엇인가를 다 하나하나 경청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안 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몸으로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전라남도가 고교 무상 교육을 먼저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중에 무상 교육을 하겠다 했습니다. 무상 교육을 하겠다 했으면은 먼저 한 지방 정부가 했던 부담을 다 국가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한 지방 정부 부담은 그대로 해라. 안 한 지방자치단체는 다 지원해주고 먼저 한 데는 국가가 지원 안 해주고 그런 억지를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주거든요. 당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민생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한테 마이크는 제가 줬으면 제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인사 말씀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절절히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 중앙당에서 꼭 민생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 당이 앞으로 크게 역할이 될 것이다. 저는 당에서 국회의원 2번, 도지사 2번 당행을 특별히 입었습니다. 앞으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년 만에 민주당의 첫 당선,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민주당 도지사의 당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함으로 성과를 내는 분야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4.3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성과를 내는 20년간의 그 질긴 세월의 과정 속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데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게 그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1년을 내다보는 민주당이 아니라 20년을 내다보며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민주당, 우리 지방을 지켜줄 수 있는 민주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주는 민주당, 거기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자로서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많이 애써주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이지만 험지라고 그 무더운 날씨에 지역에도 챙겨야 될 후보들이 많을 텐데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저희 안성에 오셔서 안성 승리를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2020년, 2018년도 민선 7기하고 너무 대조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선거에 비해서 유난히 낮았던 투표율 그리고 유난히 심했던 교차 투표가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당이 국민의힘보다 잘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치분권, 지방정부에서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이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저희 민주당이 잘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 저도 앞장서서 정말 민생은 민주당이 잘 챙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지방정부들이 분명히 저는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전진 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 군수 당선자 장충남입니다. 제가 재선에 당선되고 보니까 우리 영남 지역의 70개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제 혼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당선인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주최하는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제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 유권자 국민들께 당선의 소원에 정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그 세 가지를 우리 유권자께 어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4년 군정을 펼치는 동안에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는 청렴한 군정을 펼쳤다. 또 편가르지 않는 공정한 군정을 펼쳤다. 또 표를 잃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군수로서 꼭 해야 될 소신의 행정을 펼쳤다. 이 세 가지를 유권자에게 강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 잠깐 어디에 나가셨는데 우리 전남과 경남,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을 작년 8월도에 예타가 통과되고 국도국지대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 오랜 남해 군민의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된 업무 성과를 유권자께서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70분의 1인 민주당 기초단체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 성과를 내서 정말 민주당 군수를 뽑으면 민주당 자치단체장을 뽑으면은 우리 유권자가 우리 주민이 이만큼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는 영광을 얻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삼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정말 우리 당 중앙당 지도부와 전남 도당 또 지도부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번에 그런 기회를 준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원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많던데 이것을 중단 없이 잘 해결하라는 그런 하나의 주문으로 이렇게 여기고요. 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은 대형 SOC 사업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양 치유 산업과 더불어서 또 해양 바이오 산업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니 아주 그 중단 없이 그런 걸 잘 해결하라는 그런 뜨거운 열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형 국책사업, 고속도로 문제, 원도 고흥간 해안 관광도로, 노아 소환간 연도교, 또 노아 넙도에서 보길도 간 연도교면서 국립란대수목원,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거점 도시 이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존경하는 장 지도부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 당 소속에 삼선을 시켜놨더니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데 아주 열심히 잘하더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능한 민생 지방 정부를 약속하는 민주당 자치단체장 선언.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 위기가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갉아먹고 국민들은 21년 만에 최악의 경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책임에 동감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야말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임을 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중앙 집권적 국정 기조로 인해 우리의 수십 년간 노력이 벼랑 끝에 있다.
국가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통일된 기준으로 수행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에 전념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1995년 민선시대 개막 이후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들고 주민중심 자치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많은 발전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삶은 교육, 문화, 복지, 지역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향상되었다. 이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치열한 자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헌신한다.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 해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절체절명의 지상 과제이다. 국민의 삶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다. 우리는 모두 민생 최우선주의로 무장한다. 우리는 유능한 변화를 주도하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삶터에서부터 혁신적이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패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인구 소멸, 젠더,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질서를 주도하고 더 뜨겁게 단결해 성공한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다. 하나,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낡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한다. 2022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1동.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발전!